서울의 외곽,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조용한 마을 숲길동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작은 평화를 추구하는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아파트와 주택이 뒤섞인 이 동네에서 강태주는 혼자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35의 나이에 건축 설계사로 일하는 태주는 분주한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 집에 돌아오면 그저 고요한 시간을 즐기곤 했다. 그의 유일한 가족이라고는 3년 전 비 오는 날 우연히 발견한 검은 고양이 바미뿐이었다. 가을의 끝자락, 낙엽이 골목길을 뒤덮은 어느 저녁이었다. 태주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머리 위로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간간히 바람이 불어 낙엽들이 춤을 추었다. 집에 도착한 태주는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며 바미를 불렀다. 밤아, 나왔어. 하지만 평소라면 현관에서 그를 반기던 바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태주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바미는 종종 집 안 어딘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곤 했으니까. 그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향했다. 밤아, 어디 있어? 저녁 먹을 시간이야.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태주는 주방에서 바미의 사료를 그릇에 담은 뒤 방으로 향했다. 그의 방문을 열자마자 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침대 위에는 바미가 앉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5마리의 작은 강아지들이 모여 있었다. 갓 태어난 듯한 강아지들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작은 소리로 울고 있었다. 이게 대체?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바미는 그를 바라보더니 작게 야옹하고 울었다. 마치 왔니? 내가 데려온 아이들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침대로 다가갔다. 강아지들은 정말 작았다. 아마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바짝붙어 따뜻함을 나누고 있었고 바미는 마치 어미처럼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 밤아, 이 아이들을 어디서 데려온 거야? 태주는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물론 바미가 답을 할 리는 없었지만 그 상황이 너무 놀라워 자연스럽게 나온 질문이었다. 태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고양이가 강아지를 데려왔다고? 그것도 새끼 강아지들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그는 천천히 강아지들을 살펴보았다. 모두 건강해 보였고 특별한 상처나 문제는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미의 젖이 필요한 나이였다. 바미는 자신이 데려온 강아지들을 핥아주며 깨끗이 해주고 있었지만 그들을 먹일 수는 없었다. 태주는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새끼 강아지 인공수유 방법, 강아지 우유 만드는 법. 그는 급하게 정보를 찾았다. 그리고 근처 24시간 동물병원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 관련해서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 고양이가 새끼 강아지들을 데려왔는데. 네, 맞아요. 고양이가 강아지를요. 전화 너머로 수의사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태준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태준은 당장 필요한 것들을 메모했다. 강아지용 분유, 작은 젖병, 따뜻한 담요. 그런데 이 강아지들은 분명 주인이 있을 텐데요. 수의사가 말했다. 아마 근처 어딘가에서 바미가 데려온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병원으로 데려오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태주는 전화를 끊고 급히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다. 다행히 편의점에서 강아지용 분유를 구할 수 있었고 작은 젖병도 대신할 만한 것을 찾았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분유를 준비했다. 첫 번째 강아지에게 조심스럽게 젖병을 물렸을 때 태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해졌다. 작은 생명체가 열심히 젖병을 빨며 우유를 마시는 모습은 신기하고 감동적이었다. 바미는 그의 곁에 앉아 모든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밤아, 넌 정말 특이한 고양이구나. 그날 밤, 태주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2시간마다 일어나 강아지들에게 우유를 먹이고 그들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 바미는 계속해서 강아지들 곁을 지키며 그들을 핥아주고 따뜻하게 해주었다. 새벽녘, 태주는 잠시 깜빡 졸다가 일어났다.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바미가 강아지들을 자신의 배 밑으로 끌어당겨 품고 있었던 것이다. 고양이의 체온으로 강아지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고양이와 강아지는 천적 관계라고 하는데 바미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아침이 밝아오자 태주는 동네 커뮤니티 앱을 열었다. 그는 새끼 강아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미 몇 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새끼 강아지 3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 진돗개가 출산한 새끼들인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라졌어요. 목격자 있으신가요? 말티즈 새끼 2마리를 찾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태주는 즉시 2 게시물에 댓글을 남겼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새끼 강아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 고양이가 데려온 것 같아요. 현재 5마리가 있습니다. 확인 가능하실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2 집에서 모두 연락이 왔다. 그들은 모두 놀란 목소리였다. 정말요? 고양이가 강아지를 데려왔다고요? 네, 믿기 힘들지만 사실입니다. 제 고양이가 어떻게 5마리나 되는 강아지를 데려올 수 있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태주는 그날 오전 수의사에게 강아지들을 데려가기 전에 2 집의 주인들과 만나기로 약속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것은 진돗개의 주인인 김주연 씨였다. 30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마을 전체를 뒤지고 있었어요. 주연 씨는 현관에 들어서며 말했다. 어떻게 고양이가? 그녀의 마른 거실에서 강아지들을 본 순간 멈췄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강아지들을 알아보았다. 맞아요. 이 아이들이에요. 주연 씨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그녀가 강아지들에게 다가가자 바미가 갑자기 앞을 가로막았다. 바미는 등을 굽히고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며 낮은 소리로 울었다. 바마, 괜찮아. 이 아이들의 진짜 주인이야. 태준이 말했지만 바미는 물러서지 않았다. 주연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물러섰다. 이런, 고양이가 강아지들을 지키네요. 네, 어제부터 그래요. 마치 자기 새끼처럼 돌보고 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2번째 방문자, 말티즈의 주인인 박지호 씨가 도착한 것이다. 40 중반의 남성인 지호 씨도 자신의 강아지들을 즉시 알아보았다. 맞아요. 이 아이들이 우리 집 말티즈 새끼들이에요. 지호 씨가 말했다. 근데 이 고양이는 뭐죠? 강아지들을 데려온 게 이 녀석인가요? 네, 제 고양이 밤이에요. 어제 저녁에 강아지들을 데려왔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3사람은 함께 상황을 논의했다. 강아지들은 아직 어미의 젖이 필요한 나이였고 가장 좋은 방법은 원래 어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바미가 강아지들을 매우 보호하고 있었고 좀처럼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이상하네요. 주연 씨가 말했다. 보통 고양이와 강아지는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특히 고양이가 강아지를 이렇게 보호하다니.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바미는 평소에 다른 동물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때 지호 씨가 문득 말했다. 혹시 이 고양이 최근에 새끼를 낳지 않았나요? 태준은 잠시 생각했다. 바미는 암컷이었지만 중성화 수술을 받은 상태였다. 적어도 태준이 데려왔을 때는 그랬다. 아니요, 바미는 중성화 수술을 받았어요. 적어도 제가 데려왔을 때는요. 지호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수술 전에 임신한 경우도 있거든요. 3사람은 결국 함께 동물병원으로 향하기로 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들을 상자에 담았고 바미는 계속해서 상자 주변을 맴돌며 강아지들을 지켰다. 정말 특이한 고양이네요. 주연 씨가 말했다. 마치 진짜 엄마 같아요. 동물병원에 도착하자 수의사인 이소연 선생님이 그들을 맞이했다.
소연 선생님은 먼저 5마리 강아지의 상태를 확인했다. 건강해 보이네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소연 선생님이 말했다. 근데 이 고양이가 강아지들을 데려왔다고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연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흥미롭네요. 한번 이 고양이도 살펴볼게요. 소연 선생님은 바미를 검사대에 올려놓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이 고양이, 최근에 출산한 흔적이 있어요. 태주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뭐라고요? 하지만 바미는 중성화 수술을. 아마도 수술 전에 임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아마 일주일 이내에 출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연 선생님의 말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태준의 머릿속에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럼 바미의 새끼들은 어디에? 소연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게 바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흔적으로 봐서는 여러 마리를 출산한 것 같은데 새끼 고양이들의 행방을 모르겠네요. 태주는 갑자기 가슴이 무거워졌다. 바미가 새끼들을 잃어버렸거나 더 최악의 경우 그는 생각하기도 싫었다. 그래서 이 고양이가 강아지들을 데려온 건가요? 주연 씨가 물었다. 자신의 잃어버린 새끼들 대신. 소연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출산 후 호르몬의 영향으로 모성 본능이 매우 강해져 있을 겁니다. 자신의 새끼들을 잃은 후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새끼들을 입양한 거죠. 태주는 바미를 바라보았다. 평소 독립적이고 때로는 냉정해 보이기까지 했던 고양이가 이렇게 강한 모성애를 보이다니. 그는 갑자기 바미가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호 씨가 물었다. 강아지들은 원래 어미에게 돌려보내야 하는데. 소연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일단 강아지들은 자연적인 어미의 젖이 필요해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 고양이의 상태도 고려해야 해요. 갑자기 강아지들을 모두 데려가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세 사람은 함께 해결책을 고민했다. 결국 그들은 절충안을 찾았다. 강아지들은 낮에는 원래 어미에게 돌아가 젖을 먹고 저녁에는 태준의 집으로 돌아와 바미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 강아지들이 조금 더 자라면 완전히 원래 가정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정말 특이한 상황이네요. 주연 씨가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결책을 찾아서 다행이에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바미가 어떤 상황에서 새끼들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 슬픔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생명을 돌보려는 바미의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주는 바미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바마,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내가 널 더 잘 돌볼게. 그리고 내가 그 아이들을 돌보고 싶다면 나도 함께 할게. 바미는 작게 울며 태준의 손을 핥았다. 그 순간 태준은 이전보다 더 바미와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임을 그는 알지 못했다. 태준과 바미, 그리고 5마리 강아지의 특별한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모두가 이 독특한 상황에 적응해갔다. 주연 씨와 지호 씨는 매일 아침 강아지들을 데려가 어미에게 젖을 먹인 후 저녁에 다시 태준의 집으로 데려왔다. 바미는 강아지들이 돌아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했고 밤새도록 그들을 보살폈다. 이 특별한 이야기는 곧 동네에 소문이 퍼졌다. 강아지를 돌보는 고양이는 마을의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독특한 가족을 보기 위해 태준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태준은 여전히 바미의 진짜 새끼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바미가 새끼를 낳은 장소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바마, 내 아이들은 어디 있니? 태준은 바미의 털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물론 고양이가 대답을 할 리는 없었지만 그는 어떻게든 단서를 찾고 싶었다. 그날 저녁,
태주는 바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강아지들이 잠든 후 바미는 종종 창문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슬픔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주연 씨에게 부탁했다. 오늘은 강아지들을 좀 더 오래 데려가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바미가 새끼를 낳았을 만한 장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연 씨는 흔쾌히 동의했다. 물론이죠.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고양이가 그렇게 많은 강아지를 데려올 수 있었는지. 강아지들이 떠난 후 태주는 의도적으로 현관문을 열어두었다. 그리고 바미를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했다. 그의 예상대로 바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집을 나섰다. 태주는 조용히 그녀를 따라갔다. 바미는 익숙한 듯 동네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때로는 뒤를 돌아보며 태준이 따라오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마치 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약 10분 정도 걸은 후 바미는 한 폐가 앞에서 멈춰섰다. 오래된 한옥 스타일의 집으로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다. 바미는 망설임 없이 대문 틈으로 몸을 숨겼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폐가의 마당은 생각보다 넓었고 한때는 아름다운 정원이었을 법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바미는 마당 한쪽 구석, 오래된 창고 같은 건물로 향했다. 태주는 천천히 바미를 따라갔다.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구석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바미는 그 상자 앞에서 멈춰서서 작게 울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상자를 살펴보았다. 그 안에는 작은 천 조각들이 있었고 분명 누군가가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들려고 했던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상자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작은 흰 털뭉치들이었다. 이게... 태주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상자 안을 더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그는 작은 발자국들을 발견했다. 너무 작아서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고양이의 발자국 같았다. 그때 바미가 다시 울었다. 이번에는 더 슬프고 절박한 소리였다. 태주는 가슴이 아팠다. 이곳이 바미가 새끼를 낳은 곳임이 분명했다. 그리고 지금은 텅 비어 있었다. 태주는 주변을 더 살펴보았다. 창고 안에는 다른 동물의 흔적도 있었다. 개 발자국 같은 것들이 흙바닥에 남아 있었고 일부는 바미의 상자 주변까지 이어져 있었다. 혹시 야생 개들이? 태주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이 주변에는 가끔 야생 개들이 출몰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는 바미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바마,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니. 바미는 계속해서 상자를 바라보며 울었다. 태주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바미가 새끼들을 이곳에 두고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미 늦었던 것일까? 아니면 새끼들이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일까? 태주는 더 살펴보기로 했다. 그는 창고 주변과 폐가 전체를 꼼꼼히 살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미가 이곳에서 새끼들을 낳았고 무언가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폐가를 나오면서 태주는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그때 그의 시선에 무언가가 걸렸다.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집, 그곳에서 한 노인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태주는 혹시 그 노인이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기. 태준이 말을 건넸다. 노인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태준을 바라보았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그의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이 근처에 사시나 봐요. 태준이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넘게 살았네. 자네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네, 저는 저쪽 아파트에 사는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혹시...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에 안고 있는 바미를 보여주며 물었다. 이 고양이 보신 적 있으세요? 노인은 바미를 자세히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아, 그 검은 고양이. 몇 주 전에 저 폐가에서 자주 보였지. 임신한 것 같더니
얼마 전에는 새끼들을 낳았던 것 같기도 하고. 태준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럼 혹시 그 새끼들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직접 본 적은 없네. 하지만 전에 그 고양이가 먹이를 물고 폐가로 들어가는 걸 본 적은 있지. 아마 새끼들 먹이려고 그랬을 거야. 그러면 혹시 며칠 전에 이상한 소리 같은 건 들으신 적 없으세요? 개 짖는 소리라든가. 노인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아, 그건 사흘 전인가. 밤중에 개 짖는 소리랑 고양이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었지. 워낙 시끄러워서 잠에서 깼다네. 밖을 내다봤는데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뭔가를 물고 달아나는 걸 봤어. 그리고 그 뒤로 큰 개 몇 마리가 쫓아가는 것 같았어. 태주는 숨을 멈췄다. 고양이가 뭘 물고 있었는지 보셨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네. 어두워서. 하지만 작은 거였어. 아마도 새끼 고양이였을까요? 태준이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을 수도 있지. 그런데 왜 이런 걸 물어보나? 태준은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바미가 자신의 집에 강아지들을 데려온 일, 그리고 바미가 최근에 출산했다는 수의사의 진단까지. 노인은 이야기를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렇구나. 그 불쌍한 고양이. 아마도 새끼들을 지키려다가 그중 한 마리만 구할 수 있었던 모양이구나. 한 마리요? 태준이 물었다. 그래, 아까 말했듯이 고양이가 뭔가를 물고 달아나는 걸 봤거든. 그게 아마 새끼 중 한 마리였을 거야. 태준의 가슴이 뛰었다. 만약 바미가 한 마리 새끼를 구했다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는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바미가 새끼를 데려갔을 만한 곳을 찾아봐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주는 계속해서 바미에게 말을 걸었다. 바마, 내 아이를 구했다면 어디에 숨겼니? 어디 있는지 알려줘. 하지만 바미는 그저 태준의 품에 안겨 조용히 있을 뿐이었다. 집에 도착한 태준은 즉시 주연 씨에게 연락했다. 그는 노인에게 들은 이야기와 자신의 추측을 전했다. 그럼 혹시 바미가 한 마리 새끼를 구해서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주연 씨가 물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 안을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주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렇다면 혹시 강아지들을 데려온 이유가 자신의 새끼와 함께 키우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태주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왜 새끼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아직 불안해서 자신의 새끼를 잃는 경험을 했으니 남은 한 마리마저 잃을까 봐 두려운 거죠.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강아지들이 돌아오면 잘 지켜보세요. 바미가 특별히 어디로 가는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그게 단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태주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날 저녁 강아지들이 돌아왔을 때 그는 바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바미는 평소처럼 강아지들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특별히 이상한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밤중에 태준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바미가 사라졌다. 태준은 급히 집안을 찾아다녔지만 바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담장 위에 앉아있는 바미를 발견했다. 바미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였다. 태주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바미를 관찰했다. 바미는 얼마 후 담장에서 뛰어내려 골목길로 사라졌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따라갔다. 바미는 동네를 가로질러 조금 떨어진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은 한밤중이라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바미는 주위를 경계하듯 살피다가 공원 한쪽에 있는 오래된 놀이기구 밑으로 들어갔다. 태주는 숨을 죽이고 다가갔다. 그리고 놀이기구 밑을 들여다보자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작은 골판지 상자 안에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작은 새끼 고양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바미는 그 새끼에게 다가가 핥아주기 시작했다. 이런. 태주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바미가 정말로 한 마리 새끼를 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곳에 숨겨두고 있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바마. 바미는 갑자기 몸을 굽히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괜찮아, 바마. 나야. 태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를 해치지 않을게. 도와주고 싶어. 바미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조금씩 경계를 풀었다. 태주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새끼 고양이는 정말 작았다. 아마도 태어난 지 2주 정도 된 것 같았다. 눈은 겨우 떠 있었고 작은 몸은 떨고 있었다. 이렇게 밖에 두면 위험해. 바마. 태준이 말했다. 집에 데려가자. 따뜻하게 해줄게. 바미는 태준을 바라보다가 마치 이해한 듯 새끼 고양이를 입에 물었다. 태준은 바미가 새끼를 나르는 모습을 보며 따라갔다.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태준은 즉시 따뜻한 담요와 우유를 준비했다. 바미는 새끼 고양이를 거실 한편에 내려놓았고 태준은 조심스럽게 담요로 감싸주었다. 이 아이가 내 새끼구나. 태준이 말했다. 정말 용감했어, 바마. 이 아이를 구하다니. 바미는 마치 이해한 듯 작게 울었다. 그리고 곧 강아지들이 있는 방으로 향했다. 태주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바미는 새끼 고양이를 입에 물고 강아지들 사이로 데려갔다. 그리고 새끼를 강아지들 사이에 내려놓았다. 바마, 그게... 태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바미의 행동은 명확했다. 그녀는 자신의 새끼와 강아지들이 함께 자라기를 원했던 것이다. 태주는 그 광경을 보며 감동을 느꼈다. 종족을 뛰어넘는 모성애라니. 그날 밤 태주는 강아지들과 새끼 고양이 그리고 바미가 함께 잠든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어떻게 해서든 이 특별한 가족을 지켜주겠다고.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주연 씨와 지호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두 사람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지호 씨가 말했다. 고양이가 자기 새끼와 강아지들을 함께 키우려고 한다니. 주연 씨는 감동한 표정이었다. 이건 정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같아요. 종족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이라니. 세 사람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당분간은 강아지들과 새끼 고양이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되 강아지들은 계속해서 원래 어미에게 젖을 먹이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새끼 고양이는 태준이 직접 인공수유를 해주기로 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할 거예요. 주연 씨가 말했다. 괜찮으시면 지역 신문에 알려봐도 될까요? 태준은 잠시 고민했다. 사실 그는 조용히 살아가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좋아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미와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요. 주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조심스럽게 진행할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지역신문에 종을 초월한 모성애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는 바미가 새끼를 잃고 강아지들을 데려와 돌보게 된 과정, 그리고 마지막 한 마리 새끼를 구해내 함께 키우고 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기사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태준의 집을 방문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태준은 바미와 새끼들의 안정을 위해 방문객 수를 제한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부부가 태준의 집을 찾아왔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인 부부였다. 안녕하세요. 혹시 강태준 씨 맞으신가요? 노인이 물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노인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노인이 말했다. 저희는 신문에서 고양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고양이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태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노인 부부의 진심 어린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노인 부부는 거실로 들어와 바미와 새끼들을 보았다.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다. 미영이.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주는 놀라서 물었다. 미영이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할머니는 바미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고양이요. 미영이에요. 우리 미영이. 태주는 더욱 놀랐다. 이 고양이를 아시나요? 노인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고양이였어요. 할아버지가 설명했다. 미영이는 우리와 3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작년에 우리가 잠시 여행을 떠났을 때 미영이가 사라졌어요. 한 달 넘게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밤이, 아니 미영이가 원래 당신들의 고양이였다는 거군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저 가슴에 하얀 무늬, 그리고 왼쪽 귀끝이 살짝 접힌 모양까지 분명 우리 미영이에요. 태주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3년 전에 발견한 고양이가 이 노인 부부의 고양이였다면 그는 바미를 바라보았다. 바미는 노인 부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알아보는 듯한 빛이 있었다. 미영아, 우리 목소리 기억나니? 할머니가 부드럽게 불렀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미가 천천히 일어나 노인 부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할머니의 무릎에 폭 기대듯 앉았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바미를 쓰다듬었다. 우리 미영이가 맞구나.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태주는 이 광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바미의 원래 주인을 만나게 된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럼 미영이를 데려가실 건가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사실 우리는 곧 요양원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곳에서는 동물을 키울 수 없죠. 그래서 미영이를 찾기는 했지만 데려갈 수는 없어요.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저 미영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주인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도 노인 부부가 바미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자주 방문하셔도 돼요. 태준이 말했다. 언제든지 미영이를 보러 오세요. 노인 부부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미영이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밤이, 아니 미영이의 과거가 밝혀졌다. 그리고 이 특별한 가족의 노인 부부까지 합류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아지들은 점점 자라났고 미영이의 새끼 고양이 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별이는 강아지들 사이에서 자라다 보니 마치 자신도 강아지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짖지는 못했지만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모습을 따라 하려고 했고 그들과 함께 뛰어놀았다. 태주는 이 특별한 가족의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사진을 찍고 때로는 짧은 영상을 남겼다. 그리고 그 기록들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종을 초월한 가족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처음에는 몇몇 친구들만 관심을 보였지만 점차 그의 게시물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미영이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서로 다른 종족이지만 함께 자라는 강아지들과 고양이의 모습에 미소 지었다. 태준의 SNS 계정은 점점 더 많은 팔로워를 얻었고 어느새 바민의 가족은 작은 인기를 얻게 되었다. 지역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고 태준은 조심스럽게 인터뷰에 응했다.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태준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종족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방송이 나간 후 바민의 가족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태준의 SNS를 팔로우했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기에 따른 부담도 있었다. 태준은 평소 조용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주목이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그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태준 씨, 이 이야기가 동물 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한 동물 보호 단체의 대표가 연락해왔다. 혹시 우리 단체의 홍보대사로 활동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태준은 잠시 고민했지만 곧 수락했다.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동물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은 놀라운 제안을 받았다. 한 출판사에서 바민의 가족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여러분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출판사 편집장이 말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거예요. 태준은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다. 그는 미영이와 강아지들, 그리고 별이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마침내 서로 다른 가족, 하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책은 예상 이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사람들이 미영이의 모성애와 종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다. 그리고 태준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이제 단순한 건축 설계사가 아니라 바민의 가족의 보호자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강아지들은 점점 더 자라났고 이제는 원래 가정으로 완전히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태준은 걱정했다. 미영이가 강아지들과 헤어질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염려되었다. 첫 번째로 떠난 것은 주연신의 진돗개 2마리였다. 태준은 미영이에게 천천히 설명했다. 미영아, 이 아이들은 이제 원래 가족에게 돌아가야 해. 너무 슬퍼하지 마, 별이가 있잖아. 놀랍게도 미영이는 예상보다 차분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마치 이해한 듯 강아지들을 핥아주며 작별 인사를 했다. 물론 그날 밤 미영이는 창가에 앉아 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지오신의 말티즈 3마리도 집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도 미영이는 평온하게 반응했다. 태준은 안도했다. 미영이가 생각보다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미영이의 평온함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 주연 씨와 지호 씨는 정기적으로 강아지들을 데리고 태준의 집을 방문했다. 그래서 미영이는 여전히 입양한 자식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정말 특별한 인연이네요. 주연 씨가 말했다. 우리 강아지들도 여기 오면 항상 신이 나요. 미영이를 엄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태준의 집은 작은 동물 왕국이 되었다. 별이는 건강한 성묘로 자라났고 주연 씨와 지호 씨네 강아지들은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심지어 인근 동네에서 구조된 다른 고양이들도 종종 태준의 집에 머물렀다가 새 가정을 찾아 떠나곤 했다. 태준은 어느새 작은 규모의 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는 셈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건축 설계 일을 줄이고 대신 동물 보호와 관련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어요. 태준은 후에 인터뷰에서 말했다. 한 마리 고양이를 집에 데려온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이 제 삶의 목적이 된 것 같아요. 미영이 노인 부부도 태준의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그들은 미영이를 쓰다듬고 별이와 놀아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마치 태준의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책의 성공과 함께 태준은 더 많은 동물 보호 활동을 위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는 책 수익금의 절반을 동물 보호 단체에 기부했고 나머지로는 자신의 집 근처에 작은 동물 보호소를 설립했다. 바민의 보호소라는 이름의 이 공간은 버려진 동물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특히 태준은 어미를 잃은 새끼 동물들을 돌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영이는 보호소에 온 새끼 고양이들과 강아지들을 돌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미영이는 마치 이 아이들의 수호천사 같아요. 보호소에서 함께 일하는 수의사가 말했다. 어떤 새끼가 오든 미영이는 그들을 핥아주고 따뜻하게 해주죠. 정말 놀라운 고양이예요. 보호소 소식은 점점 더 널리 알려졌고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미영이와 태준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연락해왔다. 태준은 고민 끝에 수락했다.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더 많은 동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제작팀은 미영이의 일상, 별이와의 관계, 그리고 보호소에서의 활동을 자세히 담았다. 또한 태준이 미영이를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재구성했다. 이건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큐멘터리 감독이 말했다. 이건 사랑, 상실, 그리고 치유에 관한 보편적인 이야기죠. 종의 경계를 넘어선 모성애, 그리고 그것이 한 남자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관한 이야기고요. 다큐멘터리 미영이의 기적은 국내의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동물 보호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태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이제 전업으로 동물 보호 활동가가 되었고 여러 강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썼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미영이를 만난 것이에요. 태준은 종종 말했다. 그 우연한 만남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미영이 덕분에 저는 제 진정한 목적을 찾았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고 미영이는 점점 나이가 들어갔다. 별이는 어엿한 성묘가 되어 때로는 미영이를 도와 보호소의 새끼들을 돌보기도 했다. 태준은 미영이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랐지만 고양이의 수명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영이가 12살이 되던 해 그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수의사는 신장질환이라고 진단했고 최선의 치료를 제공했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미영아, 힘내자. 태준은 매일 밤 미영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미영이는 약해지면서도 여전히 보호소의 새끼들을 걱정했다. 그녀는 비록 몸은 쇠약해졌지만 정신만은 또렷했다. 그녀는 종종 새끼 고양이들 곁에 누워 그들을 지켜보곤 했다. 마침내 겨울의 어느 고요한 밤, 미영이는 태준의 품에 안겨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는 태준뿐만 아니라 별이, 그리고 주연 씨와 지호 씨, 그리고 노인 부부까지 모두 함께했다. 미영아, 잘가. 태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는 우리 모두에게 큰 사랑을 가르쳐줬어. 미영이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겼다. 소셜미디어에는 추모의 글들이 넘쳐났고 보호소 앞에는 꽃과 편지들이 쌓였다. 미영이는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준 존재였다. 태준은 미영이를 보호소 뒤편 작은 정원에 묻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미영이에게, 종의 경계를 넘어 사랑을 가르쳐준 우리의 영웅에게. 미영이의 이야기는 그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유산은 계속되었다. 밤인의 보호소는 더욱 확장되었고 태준은 미영이의 이름으로 더 많은 동물들을 구조하고 보호했다. 별이도 어머니의 뒤를 이어 보호소의 대모 역할을 맡았다. 놀랍게도 별이는 미영이처럼 다른 종족의 새끼들에게도 관심을 보였다. 마치 어머니에게서 배운 사랑을 이어가는 것 같았다. 태준은 미영이의 이름으로 장학금도 만들었다. 미영이 장학금은 동물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수여되었고 그들이 더 많은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